좋아요, 구독. 내신 책이 있어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분 친중국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분이 이번에도 이제 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빅 5.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이 하나로 모으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봅시다. 자, 과거에 이제 독일 그리고 뭐 영국 그 이전 또 네덜란드 러시아 쭉쭉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그런 세계 역사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때 왕좌를 차지한 세계 기축통화 그렇죠? 지금 통화국가가 이제 미국인데 그때는 기축통화가 아니어도 제국이랑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본이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시면 되고 또 별개로 어쨌든 이 제국이 흥망성쇠를 하는데 약 하나당 한 250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걸릴 수 있다. 수백 년 동안 보통 한 나라가 집권을 하면 흥망성쇠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50년이다. 이 크로스되는 라인이 있는데 요 기간이 한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요 기간. 여기도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새롭게 떠오르는. 여기는 태양이 지고 있고 여기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그렇죠? 여기는 태양이 지는 여기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요 크로스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요게 10년에서 2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라고 했을 때 미중을 얘기합니다. 미국과 중국.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되는 시점이 지금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씩 가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왜 중요하느냐? 요 시기가 바로 격변하는 사회의 시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 시기가 오면 전쟁, 기후위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없이 생기면서 치고받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전쟁 일어났잖아요. 사실 우리가 작년만 해도 전쟁이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말도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설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코로나도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있었고 이런 거 역사 책에서나 배웠지 코로나19 영화에서나 볼 법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지난 2020년 현실이 되었었어요. 한국의 고물가 지금 미국도 물론 중요한데 알겠는데 지금 한국 물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뭐냐면 글로벌 이제 투자은행들에서 총 8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은행. 근데 그 8개 은행에서 한국 물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발표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물가에서 물가 좀 내려주세요. 혹시 누구 보고 계시다가 물가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나라 물가가 있으면 평균적으로 물가가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제시한 수치를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물가가 2.5% 정도 전망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0.1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보다 0.1 오르는 수치로 냈으면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했지만 물가는 이제 0.5%만 올라도 너무 크게 와닿아요. 다들 아시죠? 다들 이렇게 장 보러 가시면 물가 오른 거는 팍팍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 지금 하는 총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금리가 인하를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물가 수치가 2.3 이하로 내려가야 금리 인하
할 것입니다. 라고 현재는 말한 상태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일 났다고 가지고 온 것 자료입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금융 자본시장 사이클. 이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언제 되나요? 이제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일단 이걸로 힘든 상황임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견고하고 나스닥 S&P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반영되고 이거 지금 잘 이겨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로 느껴집니다. 좋아요. 이거는. 자, 두 번째 살펴봅시다. 이제 국내 질서. 국내 질서와 혼란의 사이클. 여기서 얘기하는 국내 질서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협조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전쟁 바로 이 전쟁이죠. 미국 대선 전쟁. 그냥 여기 뭐가 문제인가요? 대선을 하면 되는데 대선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린 갈 길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양극화. 얘네들이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공화당, 민주당 맨날 싸우고 서로 타협은 되지 않고 그 양극화, 날섬이 점점점 너무 양극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쳐서 우리 나라 한번 좀 잘 좀 이끌어 봅시다.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서로 물어뜯고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책임지고 계시는 FOMC, 미국의 연준 의원님들 금리 인하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지난 3월 선거유세에서 얘기했다면 트럼프는 그러고 있죠. 자네들 혹시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성향을 띤 바이든 밀어주기인 것으로 알겠고 내가 당선이 되면 의장 교체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엄포를 탁 놓쳐. 그래서 서로 지금 잘 화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치고받고가 이견 차이가 너무 심해지고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고 통합은 안 되고 이런 내부 질서에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위기라고 해요. 왜 위기죠? 아까 전에 사이클 보셨죠? 이렇게 보셨을 때 미국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친중국이라 그래서 심지어 여기로 이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친중국이라 그래서. 근데 이번 인터뷰에서 저 미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애리조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셨나요? 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미국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봤을 때 연준은 금리를 7회는 인상, 4회 인하, 2회는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히 어떠한 연관성을 찾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요 시기가 바로 이 대선들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들이. 그런데 약간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으로 뭐 동일하게 어떻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별개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는 이제 국제 질서가 나와요. 국제 질서. 국제 질서와 혼란의 사이클.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쟁을 하는 국가들이 있고,
전쟁을 만약에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두 나라에서 서로 한다.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약간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이 뒤에 숨겨져 있는 큰 나라들, 이 미국과 중국의 큰 나라, 두 강대국의 어떠한 이해관계, 두 나라들의 이익, 이런 정쟁들로부터 각자의 이익을 위한 편에 서고 그들과 서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해관계, 숨겨진 이익, 그리고 어느 동맹국에 서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멀리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표면적으로 단지 얘네들이 이래서 싸웠대, 저래서 싸웠대, 이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두 강대국들의 숨겨진 이익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미중 관세 전쟁이 붙었고 미국은 계속 이제 중국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점점 또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런 나라들의 전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 앞에 방패가 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큰 강대국은 이렇게 뒤에서 숨겨진 이익관계를 생각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자, 이제 네 번째를 살펴볼 거예요.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한 혁신과 기술 개발의 속도. 우리가 코로나 때 생각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그때 당시 유행했던 단어 생각나시나요? 보통 이때 유행했던 단어가 메타버스 아니면 NFT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기술, 어떤 혁신이 가장 각광받고 있을까요? 바로 AI죠. 그렇죠? 바로 AI입니다. AI 중에서도 이 생성형 AI가 최근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환경이 이 AI 산업의 발전을 급속도로 당기는 그런 효과가 났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자연에도 사이클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런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AI가 발전하는 것도 어떠한 운명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조사에 의하면 AI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발전을 시킬 것이고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많은 월가의 기관들이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들이 항상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 이것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AI예요. AI. 무조건 AI. 일단. 현재 차트가 좋아도 AI, 안 좋아도 AI. 아무튼 AI라는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AI 묻었다고 이 주식 다 가고 AI 묻었다고 이 코인 다 가는 것이 아니라 AI 이 산업 자체의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위기, 인플레이션 이게 뜻이 뭐냐면 기후위기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에요. 이것만 봐도 뭐죠 여러분? 기후위기가 물가에 영향을 주고 물가에 영향을 주면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 기사에 전 세계의 이상기후로 올리브유가 40% 정도 가까이 폭등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가 지금 스페인, 보통 이제 주로 올리브유가 생산되는 국가가 이제 뭐 스페인, 그리고 뭐 이탈리아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스페인의 가뭄 이런 자연재해가 공급량에 당연히 차질을 주겠죠. 그렇죠? 예전에 그런 책이 있어요. 스타벅스 주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란가?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이런 이상 기후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후에 관련돼 있는 친환경 주식들의 퍼포먼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후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현재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선런이 뭐냐면 태양광 알죠? 주택에 이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건데 그것도 해주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주택에.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이제 하는데 이거 굉장히 좋고 친환경적인데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하는 일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래서 이런 썬런의 주가는 똑같은 친환경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썬런처럼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퍼스트 솔라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로그 차트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24년 올해에 있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훌륭했고 약 40%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퍼스트 솔라는 다른 친환경 주식들은 아직 주가가 안 좋은데 왜냐면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는 거는 이제 ETF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표적인 이 클린 친환경 ETF라고 할 수 있는데 ICLN이거든요, 티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주가가 아직 좋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ETF 다른 것도 이런 게 있는데 솔라 ETF라 그래서 TAN 이거든요, 티커가. 근데 이런 주식도 보면 현재 불리시한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데 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올해만 40%가 올랐어요.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도 솔라자가 들어가는데 같은 솔라인데 왜 주가가 흐름이 달라? 그렇죠? 얘는 AI가 묻었어요. 얘는 AI가 묻어서 AI 등에 업고 퍼스트 솔라 주가 상승. 이게 지금 대표적인 기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보통 이렇게 나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AI를 묻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함께 뭔가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으면 주가가 또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같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